안녕하세요. 마음소리 박성만입니다. 오늘은 잘난 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난 척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이분은 이 질문 속에 자기가 안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잘하고 있어. 그럼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하는 이 근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잘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사람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이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신이라면 사람보다 잘난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잘난 척 해도 괜찮습니다. 잘난 척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기 심리학에서는 유아는 자기의 상태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는 자기의 상태로 태어난다. 자기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나를 사랑하게끔 그런 무의식적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이란 자신의 자기애를 존중하고 타인의 자기애도 존중해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건강이란 자기의 자기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자기애도 존중해주는 상태. 잘난 척 하는 게 어땠어요? 이 정도면 잘난 척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사실 여러 질문을 했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대충 이런 질문입니다. 잘난 척 할 것이 많은데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척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그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 또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규범에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난 척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것은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사실 잘난 척은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일 뿐. 잘난 척을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잘난 척을 좀처럼 하지 않아서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의 방식대로 잘난 척을 더 진하게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잘난 척을 하면서 자기 애에 대해서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엄격한 가정교육에 따라 잘난 척을 금기로 알고 살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잘난 척 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습니다. 잘난 척 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잘난 척입니다. 난 잘난 척하지 않아. 잘난 척하는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 그거 자체가 잘난 척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도 은밀한 잘난 척이라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왜 우는지 압니까?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가 고통스러워서 앞으로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워서 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여러분들은 나를 좀 반겨달라, 그래서 애절하게 우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매우 의미 있는 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옷을 벗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옷을 벗고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어야지. 그러나 옷 챙겨 입는 것을 포기합니다. 에이, 거추장스러워. 남들이 보면 어때? 내가 편하면 되지. 그녀는 옷을 벗고 맨몸으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무척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몸에서 하얀 빛이 나고 있었고, 그녀는 이 빛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유롭고 어떤 황홀한 경험을 했고, 갑자기 몸이 가벼워져서 하늘로 붕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꿈은 사람이 자랑을 하되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꿈에서 옷은 그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페르소나를 의미합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어떤 사람에게 부여한 신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페르소나는 꼭 갖추어야 합니다. 나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페르소나, 여기에 따른 캐릭터가 있겠죠. 나는 의사다. 나는 회계사다. 나는 기술자다. 나는 아버지고 또 남편이다. 이런 종류를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 일종의 가면과 같은 것으로 잠깐 몸에 걸치는 것에 불과하지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시,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깐 몸에 걸치는 그런 가면과 같은 것이지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의사다. 내 신분이 의사지 내 존재 자체가 의사가 아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 존재 자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깐 필요한 가면, 그것이 국회의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소나를 자랑을 합니다. 마치 영국 배우가 위대한 과학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 영국 속에 진짜 과학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이 영국에서 과학자라고 하는 배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본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마치 자기가 진짜 위대한 과학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페르소나입니다. 나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고 나는 어떠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페르소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자랑이 절대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의 유효 기간은 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극히 유효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유효 기간이 지나면 그때 자기 특성을 버리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겠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잠깐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페르소나가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에서 이 여성은 옷을 벗었죠. 옷을 벗었다는 것은 옷은 페르소나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페르소나를 내려놓았다. 그러다 보니까 옷을 벗으니까 이것은 마치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알몸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알몸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이제부터 내 페르소나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지 않겠어. 내 페르소나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녀의 몸에서 빛이 났다. 이런 빛이 났다. 여러분, 빛은 신의 속성입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인간이 신을 만났을 때, 신의 본질에 참여하게 됐을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빛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신의 속성을 받은 존재이거나 신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꿈이 보여준 것입니다. 넌 지금까지 너의 페르소나, 너의 전문가다운 그런 페르소나가 너인 것처럼 살아왔지? 그게 아니야. 너는 신의 속성을 가진 존재이거나 너는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야. 그런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깨달음을 이 꿈이 선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신이다. 또는 사람 안에 신이 있고 신 안에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경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꿈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난 척을 하려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잘난 척을 해야 됩니다. 잘난 척을 하려면 페르소나를 잘난 척할 것이 아니라 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잘난 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판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판사라고 하는 신분 자체를 자랑한다면 그는 본래 내 것이 아니라 잠깐 빌려온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가 자신의 존재를 자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사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사리 사역에도 치우치지 않고 의롭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 바로 이것이 자기 페르소나를 통해서 자기 인간 본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페르소나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인간 본질,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슴에 단 금배지나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는 스스로 나 못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는
국민들에게 스스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일부러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일부러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절대 잘날 수가 없습니다. 네. 잘난 척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나지는 것. 스스로 잘나지는 것은 자기 본질에 맞게 살아갈 때 그것이 그를 스스로 잘나지게 만드는 것이죠. 위에 꿈을 꾼 그 여성은 하나의 전문직에서 공을 세운 분입니다. 한때 그녀는 그녀의 전문가적인 직업, 능력을 자랑을 했었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 그 자랑거리가 헛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꿈은 그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빛이다. 당신이 사는 이유는 몸에 화려한 옷을 거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기 위함이다. 당신은 빛이다. 당신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당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당신이 세상에 비치는 빛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만큼의 빛은 세상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면, 옷, 페루조나를 자랑하겠습니까? 당신의 존재를 자랑하겠습니까? 오늘의 마음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반복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빛이 있다. 내 안에는 빛이 있다. 내 안에는 빛이 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